안녕하십니까. SAP를 부탁해 시즌3 세 번째 시간 인사관리 솔루션 파트를 맡게 된 신입사원 윤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남원 인사님께서 오셨는데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원 인사가 아니라 이사입니다. 아, 예. 예, 또 인사관이다 보니까 인사가 되게 중요해서 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게 요리사 복장 입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오늘 좀 그런 컨셉이 좀 다르네요. 예, 오늘은 좀 편하게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우선 아젠다부터 한번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SAP를 부탁해 그 세션 3인데 이제 제목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인사관리 솔루션, 예. 인사관리 제가 이제 BSG에서 인사관리 HR 컨설팅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HR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제목을 HR 솔루션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SAP의 지금 그 HR 솔루션인 클라우드 솔루션이죠. Success Factors라는 솔루션. 왜 이런 Success Factor 솔루션을 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BSG 자체 내에 HR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HR, GHR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이브리드로 이걸 한번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로서 제목을 이렇게 Why Success Factors and GHR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아젠다는 간단하게 좀 두 파트로 나눠봤고요. 이게 이제 고객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컨설팅을 좀 해오고 있지만은 이제 모 회사가 국내든 아니면 해외든 이게 비즈니스를 이제 국내에서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업종을 떠나서 해외 비즈니스도 많고 계열사도 있고 그 회사 규모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국내외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업종의 기업들의 어떤 특이한 사례? 왜 그분들은 이렇게 HR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게 좀 가렵고 어떤 게 좀 필요하신지 이런 거를 좀 티피컬한 사례를 한번 좀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고객들의 다양한 고객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이 어려운 숙제를 우리 BSG, SAP의 파트너인 우리 BSG에서 도대체 HR 솔루션 전략은 뭔가? 요거를 제가 이제 HR 컨설팅 팀 입장에서 두 파트로 제가 좀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외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인사관리 요구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그에 적합한 솔루션 적용 사례가 궁금한데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회사든 아니면 해외 회사든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요.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그리고 그런 솔루션 적용 사례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좀 많이 쓰는 장표인데요. 뭐 SAP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고객들이 아시고 계시니까요. 뭐 현재 ERP로서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을 달리고 있는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SAP에서 2012년도에 이 Success Factors라고 하는 그 로고에 보면은 on SAP 컴퍼니로 돼 있죠. 클라우드 솔루션 중에서는 공교롭게도 이제 HR 솔루션인데 그 넘버원이었던 이 솔루션을 2012년도에 거의 4조 이상의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글로벌하게 이 컨설팅이 계속 되고 있고 이 HR 솔루션으로. 근데 그 SAP에 또 이제 그 가운데 보시면은 그 메인 파트너 저희 회사가 이제 유나이트 바를 획득했지만은 이 메인 파트너인 BSG에서 이 석세스 팩터즈의 컨설팅을 저희가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BSG 자체 내에 또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HR이라는 로컬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HR만 전문적으로 해온 저희 회사의 노하우와 이 SAP가 석세스 팩터를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솔루션에 같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는 게 해외든 국내든 좀 우리가 장점들을 약점과 장점을 다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표를 좀 담아봤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SAP 석세스 팩터 솔루션에 대한 그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린 장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 솔루션이다 보니까 HR인데 이게 글로벌하게 많은 그 기업들이 쓰고 계세요. 근데 보게 되면은 가장 큰 데는 이제 저기 독일의 지멘스나 월마트, 네슬레 이런 회사 30만 명이 넘는 지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런 직원들이 이 석세스 팩터를 쓰고 있고요. HR 솔루션으로. 그리고 저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3명, 2명 이런 고객들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 수에 상관없이 바로 적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회사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저기 보면 중간에 두산 그룹도 있고요. 예. 굉장히 큰 데들도 지금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네네. 제한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 솔루션이 뭐 이 HR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클라우드의 그 약점과 장점이 있지만 총기 시장에는 사실 클라우드 컨선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좀 깊이 이거 우리 회사에서 이거 뭐 클라우드가 이렇게 우리 회사의 입맛에 맞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의 장점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있는 다 레디메이드 된 거를 인원수에 상관없이 바로 사용료만 내고 쓸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구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적은 인원으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가성비가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런 누적 고객 수가 가능하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한번 그 해외 아까 이제 뭐 30만 명이 넘는 어떤 가장 큰 규모의 고객 중에서 네슬레라고 하는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천에서도 이미 500대 기반에 들어가 있고 푸드 컴퍼니로 유명한데 국제 기업들이 왜 석세스팩터를 지금까지 쓰고 있나 이런 이제 다국적 기업의 사례 그 뒤에 이제 로컬 그룹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걸 보게 되면은 결국 본사가 한국이든 해외든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데들은 M&A도 막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컨트리와 다양한 그 피플과 컬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막 직원으로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한 나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을 글로벌하게 한 통에 놓고 여러 문화와 정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로컬 솔루션 하나로 그 모든 나라들을 커버하기에는 품질이나 구축 기간이나 여러 가지 그 코스트 면에서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기 이제 자체 보시면 다양한 글로벌 직원들의 탤런트 그러니까 인사 관리라는 게 요새는 인재 관리라는 말을 더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사람만 관리하는 건 단순한 인사 관리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그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인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인재라고 해서 뭐 뛰어난 인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그 자리에 라이트 플레이스에 라이트 퍼슨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게 가장 이게 그 프로피터블한 거거든요. 인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으면 그 사람이 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엉뚱한 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인재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시점에 적합한 곳에 쓰지 못하면 회사 돈을 낭비하는 게 되고 채용을 잘못한 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가장 이 탑 경영층에서는 가장 관심사죠. 그래서 탤런트 눈에 보이지 않는 글로벌 직원들의 가장 스태핑이 얘는 투명성, 그 비저빌리티, 가시성 이런 것들 한눈에 보고 싶은 건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 사전에 들어가야 되는 투자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클라우드 솔루션이 유리했다. 그래서 이 석세스팩터가 갖고 있는 모듈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 모듈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인사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듈들이 기존의 솔루션과 다른 점은 뭐냐면 왜 SAP가 그 석세스팩터를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인수했을까? 인사 솔루션이 없어서요? 기존에 SAP HR이라는 인사 솔루션이 있었어요. 근데도 왜 다른 인사 솔루션을 인수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컨텐츠죠, 컨텐츠. 요새 컨텐츠란 말 많이 쓰는데 시스템에 대한 뭐 어떤 기능, 펑션,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은 별 차별성이 없습니다. 솔루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 이 컨텐츠 다르거든요. 이 컨텐츠가 기존에는 뭐였냐? 인사 시장에도 제도 컨설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인사의 제도만 컨설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솔루션 업체가 들어가서. 근데 이제는 시장이 바뀐 게 클라우드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 서버에 전산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컨텐츠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세계의 그 그레이트 컴퍼니들이 썼던 사례, 좋은 기능 이런 것들을 리퀘어먼트들이 게더링 돼서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 이걸 도입하는 사용료를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고 쓰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은 우리 회사 제도는 다르지만 괜찮네. 이런 해외에서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컨텐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 그 솔루션은 어드밴스 돼 간다, 인핸스 돼 간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장점이고요. 컨텐츠. SAP도 이걸 투자한 거고 굴지의 기업도 이걸 도입하게 된 거죠.
단순히 본인들의 제도를 그냥 전산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타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어떤 게 있고 좋은 건 우리가 취사 선택하겠다. 이거가 가장 포인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석세스 팩터, SAP의 석세스 팩터를 얘기를 했는데 BSG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글로벌 HR, GHR이라고 하는 로컬 솔루션이 있어요. 자체 개발 솔루션. 이것도 꽤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솔루션인데, 그럼 이 솔루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해외에 이제 창신그룹이라는 고객사를 저희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재밌는 사례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푸드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생산하는 회사지만 나이키라는 회사죠. 나이키가 사실 이제 신발 뭐 이런 거 스포츠용품이지만 나이키는 생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한테 OEM 업체한테 수출 주고 생산은 이제 OEM을 하는 그 어떤 브랜드는 나이키지만, 그래서 이 창신그룹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러한 기업의 HR 오디트 한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키가 이제 그런 외주를 막 주다 보니까 그 생산 공장들이 전 세계에 펼쳐 있잖아요. 그 업체들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나라에서 한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그 생산 공장에다가 저가로 투입시켜서 하다가 너무 이제 무리한 노동력 착취, 저임금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런 게 한번 딱 터지면 어디가 가장 피해 볼까요? 나이키. OEM 업체가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 바로. 그러니까 실제 그냥 단순 그 OEM으로 신발 맡긴 건데 그런 게 하나 이슈가 되면서 글로벌 뭐 한번 이슈가 딱 되면은 나이키에 치명적인 거죠. 나이키는 사실 딱 그 브랜드 광고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그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그냥 생산이 아니구나. 그러면 인사사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도 브랜드가 휘청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이키에서는 이제 그 자기 수주를 줄 OEM 업체들한테 너네 자체 회사 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플러스 인사 시스템도 우리가 보겠다. 그걸 오디트를 하겠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헬시하다. 헬스테크를 해서 헬시하면 수주를 주겠다. 근데 거기에만 좀 뭔가 불안하면 다른 업체 주겠다. 이제 입찰이 붙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재밌는 사례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OEM 업체에서는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인사 시스템도 제대로 하고,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죠. 인사 관리 자체를 정말 잘해서 이게 곧바로 우리 회사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GHR로 프로젝트를 한 거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했는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한국도 있고 이렇게 쭉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굉장히 사실 그 나라별로 또 이제 그 로컬라이즈 된 그런 컬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인 것도 다를 거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과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글로벌 솔루션 하나로 원통으로 굉장히 그 한 통에서 좋은데 그런 니즈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시스템이.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겠죠.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저는 국가별 근태급여, 근태관리나 급여, 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연말정산말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어떤 그 해외 패키지로 다 나라마다 그걸 다 커스터마이징에는 상당한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로컬 솔루션들은 일종의 개발이 가능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개발하고 저런 것들은 이제 좀 패키지 개념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약간 이제 완전히 외국 회사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국내 회사들도 뭐 두산그룹도 이걸 지금 쓰고 있어요. 두산그룹 전체가 국내에서는 그룹에서 가장 크게 지금 쓰고 있고 거기서도 모 회사는 한국이지만 글로벌 회사란 말이죠. 거기도 지금 비슷한 이유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 보면 이제 제 생각을 종합해 보면은 그 비즈니스적으로 그 임팩트 뭐냐, 결국 이런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 회사들이 얻은 임팩트 뭐냐, 회사가 나로부터 기대하는 부분, 우리 직원들, 저희한테 우리 회사가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내 일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사장님이 고민하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게 연관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직원의 몰입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직원이 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준다는 게 결국 돈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 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냐. 나는 좀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회사에 뭐 돈하고 별로 돈 버는데 영향도 안 미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부수적인 인력 아닌가? 난 인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서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회사 일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게 만약에 본인한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몰입도가 높아지겠죠. 난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17%에서 13% 상승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내가 받는 피드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급여도 피드백이지만 회사에서 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
처우, 나에 대해 할당된 일, 상사와의 관계, 뭐 여러 이런 것들이 공정하냐, 페어하냐, 직원들이 전 직원이 다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항상 직장 다니면서 이제 신입이시니까 아직 그런 쓴맛을 많이 못 보셨겠지만 다니다 보면 외부에서 뭐 고객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주죠. 컨설팅 업체. 하지만 직장 내에서도 자기의 그 회사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과 상사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과 나의 또 이게 뭐 내가 능력이 좀 딸려서 그럴 수 있지만 이 스태핑의 문제로 상당히 왜 저 사람하고 난 이렇게 대우를 받을까라는 unfair하다는 생각 같은 이런 것들도 직원의 몰입도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사의 어떤 그 비즈니스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솔루션을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결과는 뭘 얻고자 했냐,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나라의 그 피플과 컨트리의 컬처들이 흡입해 들어오는데 M&A도 하고 사람도 뽑고 이거를 한 통에서 원 싱글 인스턴스로 딱 클라우드가 좋죠. 한 통에. DB가 하나잖아요. 딱 거기서 한 통에서 인재 거버넌스라고 이제 좀 어려운 명을 썼는데 인재들을 거버넌스 할 수 있는 다 이렇게 한눈에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재 거버넌스를 확보했다. 그리고 전 세계, 얘기는 했네요. 전 세계 다양한 컬처와 피플을 통합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붉은 글씨로 표현했는데 필드 매니저. 사실 이제 점점 더 인사는 인사팀에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인사팀은 옛날에 뭐 급여 계산하고 사람들 뽑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상품권 주고. 총무죠, 총무.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이제 그런데 돈 쓰는 건 사실 회사에서 낭비예요. 그분들도 계속 그것만 한다 그러면은 뭐 그게 무슨 그게 총무지 인사입니까? 점점 인사팀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이제 그런 인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아까 인재. 그럼 결국 그 직원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각 필드의 그 현장 매니저들이죠. 팀장들이 같이 일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팀원들을 가장 잘하겠죠. 그걸 필드 매니저라고 표현한 거고 이 필드 매니저한테 점점 인파워먼트 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니네가 뽑아. 필요한 사람 있으면 요청해. 가장 그 사람들이 알죠. 누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뽑아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공채를 뽑아서 배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여기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넌 절로 가. 뭐 말레이시아로 가. 그럼 가서 일도 그냥 배치 형태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국내에서는 그러고 있지만 점점 더 이제 국내 기업도 바뀌는 게 그렇게 뽑아서 했더니 본인의 어떤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도 스펙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점점 필드 매니저의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그렇다고 해서 경력만 뽑는 게 아니지만은 뭔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하는 형태, 수시채용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즈니스를 같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을 실제 그 사람들을 사람 관리하는 그 피플 매니저도 뽑은 사람이 관리하는 거. 그럼 결국 인사의 일이 현장의 팀장들한테 자기 사수한테 이제 인파면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실히 맞죠. 회사 측면에서 낮고 본인 입장에서도 훨씬 로스가 적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인사 트렌드는 점점 비즈니스가 치열해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필드 매니저가 비즈니스 매니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플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돼야 된다. 인사팀에서 그냥 급여 계산하고 돈 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인재들을 대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보고 서로 피드백 주고 코칭하고 이런 멘토링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었다. 고객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잠재 고객들에게 BSG에서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HR 솔루션 전략이 무엇이?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숙제죠. 숙제고 사실 뭐 베스트하고 뭐 진짜 뭐 그런 전략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그게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하면서 고객들을 만나보면은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뭐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막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심플하게 그리고 다 이렇게 중앙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그걸 메인테넌스 하는 게 너무 좀 어렵다. 그리고 좀 그 인사팀만이 하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돈 버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사 관리가 아니라 정말 비즈니스하고 직결되는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타원하세요. 옛날같이 그냥 급여근태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인재관리 시스템을 원하죠. 그래서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규모와 상관없더라고요. 다
그래서 HR 입장에서도 그걸 다 니즈를 그렇다고 해서 급여 근태 같이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사 관리가 또 무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되고 그러면서 그 보부 가치의 그런 부분도 되고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천후로. 그럼 우리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BSG의 방법론을 만들어 본 거예요. BSG에서 가지고 있는 또 자체 솔루션과 SAP의 솔루션을 하이브리드로 우리가 좀 공략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SAP의 우리 메인 파트너인 BS 입장에서 SAP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가려운 데까지 다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가장 최적의 그 하이브리드 전략. 예,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영업 전략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 대앱인데 영업 전략이면서 제품 전략이죠. 석세스 팩터라고 하는 지금 SAP 솔루션의 축과 GHR의 축을 같이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석세스 팩터는 위에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로만 가능한 솔루션이고 이 GHR은 온프레미스 구축도 가능하고 또 AWS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물론 플랫폼은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인터페이스만 우리 자체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글로벌의 어떠한 고객이 오더라도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다 미트시킬 수 있다. 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BSG에서만 가능한 거죠. 보면 이제 다른 경쟁사들은 석세스 팩터만 하든지 파트너든지 아니면 뭐 여러 우리 경쟁사들이 많죠. HR 솔루션만 구축하는 업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BSG는 저희 팀 안에 이 인력들과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AP하고도 최근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영역 방향을 가고 전환을 했고요. 이유는 저겁니다. 석세스 팩터는 이제 저런 그 HRD라고 해요. HRD. 인재 관리 쪽에 해당되는 뭐 성과 관리, 그리고 뭐 어떤 경력 관리, 후임 관리. 여러 가지 저는 좀 그 인재 관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좀 베스트 프랙티스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석세스 팩터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마다 이제 법적인 근태, 급여 이런 거, 근로소득세법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석세스 팩터에서 모든 나라의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구축형 그 나라에 가장 최적화된 것들은 요 밑에 페이롤, 급여, 복리후생, 근태 같은 것들은 GHR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이브리드 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연말정산이나 급여 근태 이런 것들이 지금 52시간도 막 나오고 있죠. 근로기준법이 막 자주 바뀐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 방법론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 거죠.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는 뭐 이거만 하겠다. 두 개를 다 하겠다. 이렇게. 혹시 GHR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솔루션? 아니죠. 아까도 앞에 말씀 창신의 사례를 말했듯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해외도 했어요. 근데 한국을 제일 많이 했지만 한국 원래 솔루션이지만 해외까지 하면서 아까 창신의 사례 그런 것까지 구축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예요, 이것도. 이것도 패키지. 네, 거기다가 이제 AWS 기반의 클라우드에다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아주 플렉서빌리티하죠. 그러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아까 말씀했을 때 컨텐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석세스 팩터는 그런 어떤 기능보다는 컨텐츠를 갖고 있다 이거죠. 좀 그렇게 SAP에서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석세스 팩터의 제한된 기능이지만 그런 컨텐츠의 장점을 갖고 있는 석세스 팩터와 이런 아까 같이 여러 나라의 그 로컬라이즈 된 것들을 디테일하게 경험한 GHR 솔루션 이 두 개의 장단점을 합친 거죠. 시장은 이걸 다 원하거든요. 베스트 프랙티스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디테일한 이런 것들도 꼭 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개발의 장점 이런 것들을 다 하이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세스 팩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품의 어떤 모양을 보게 되면은 제품군을 보게 되면 SAP 석세스 팩터의 솔루션은 이거 자주 소개하는 장표인데 매번 이렇게 좀 식빵처럼 생겼죠. 석세스 팩터 식빵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밑에 또 세 등분 밑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가장 이제 그 많이 첫 단계로 하는 게 이런 이제 Goal Performance Management라고 해서 그 성과 관리, 평가. 요게 가장 퍼스트 스텝. 그러면서 인플로이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인사 기본 정보. 요 정도를 많이 하세요, 프로젝트를. 작은 기업들은. 인사 이제 입사하시면 내 인사 정보 쭉.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요게 가장 퍼스트 스텝으로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제품군 중에 경력 개발. 뽑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경력 개발할 거냐? 경력을 어떻게 이 사람을 잘 관리해서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자리가 만약에 얘랑 안 맞다 그러면은 가장 적합한 사람 누구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거기다 배치해야 되냐? 이 사람이 관뒀을 때 여기다 백업은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얼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되냐? 얼만큼 일을 오버타임을 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얼만큼 해주고 복리후상을 뭘 줘야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게 이제 세컨 스텝이에요. 그런 모듈들이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드 스텝은 이제 활용 점정이죠. 이런 어떤 이 사람을 하는데 내년에 얼만큼 더 연봉을 인상시켜줘야 되고 그것도 보상 시뮬레이션. 우리 회사 예산은 이 정도 지금 뭐 프로핏인데 이거를 직원들한테 얼만큼 더 해서 이렇게 줄 것이냐 이런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걸 많이 하시겠지만 페이스북은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우리 회사 방 안에서 페이스북 같은 화면으로 직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GM이라고 해가지고 SNS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끼리만 페이스북처럼 댓글 달고 자기 뭐 재밌는 것도 거기다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제 그런 그걸 만약 업무적으로 쓴다 그러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툴도 있고 결국 이 모든 거를 애널리틱스죠.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포캐스팅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엔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투자가 이제 이렇게 3단계로 모듈들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SAP 석세스 팩터의 지금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금 설명드렸지만 저 밑에 이제 Employee Central이라고 하는 EC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 이제 EP라고 하는 모듈은 이제 아까 인사 기본 정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EC와 EP의 차이는 뭘까? EC라는 이제 그 이 석세스 팩터의 이 모듈이 요새 지금 좀 화두가 되고 있고 단순히 인사 정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그 인사 관리에 발령도 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 히스토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그 히스토리 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거 플러스 또 근태화 급여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근태화 급여에 대한 기본 인사 그 마스터 사항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뭐 휴가를 신청한다든가 이러한 그 기본 휴가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사람의 기본 급여에 대한 정보, 연봉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기본 정보들이 다 인사 관리에서 관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나 근태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석세스 팩터에도 EC 모듈에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 페이롤 매니지먼트라는 그 모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강점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어떤 아까 GH에서 얘기했던 이 타임 매니지먼트, 페이롤 이쪽에 그 회사 나라마다 있던 그 리갈한 부분들, 그 민감한 부분들까지도 석세스 팩터에서는 이제 커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듈이 탑재가 됐는데 아직 국내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에는 아직 이 부분이 아직 그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에는 이제 나라별로 이걸 하고 있는데 국내에 지금 근로소득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연마다 바뀌고 있고 52시간도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석세스 팩터 적용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석세스 팩터도 지금 이거를 이제 준비 중에 있죠. 근데 당장 지금 시장에서는 영업이 진행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레디메이드 돼 있는 우리 GHR에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요 밑에 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같이 하이브리드로 제한을 드리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예.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석세스 팩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런 지금 실제적인 그런 이슈들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세스 팩터의 메인 화면이에요. 보면은 메인 화면이 어떻습니까? 좀 뭐 눈에 잘 들어옵니까? 아니면 좀 복잡해 보입니까?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 사실 그 가장 중요하거든요. 뭘 딱 했을 때 물건 딱 봤을 때 포장 딱 보고 살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메인 화면이 제가 봐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SAP의 피오리 기반이 요새 가장 이제 트렌드인데 피오리 기반으로 색깔이 잘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돼 있고 이거 지금 네모칸 하나하나를 화장실에 가면 이게 타일이라고 그러죠. 타일. 이걸 타일이라고 그래요. 타일. 그래서 타일별로 저렇게 의사결정자들이 보고자 하는 거, 그 의사결정자들이 임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도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스테이크홀더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타일을 배치할 수 있게.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좋죠. 이게 트렌드예요 요새. SAP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대시보드 만들어서 클릭만 하면은 그래프도 보고 거기는 데이터들을 착 내려볼 수 있고, 요거가 요새 굉장히 그 고객들이 원합니다. 어떤 솔루션이든. 그래서 이게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 특히 임원들이나 경영진들은 사실 뭐 오퍼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다죠. 이런 거에서 내가 뭘 볼 수 있지? 이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SAP는 전 세계 그 언어 스펙은 아주 잘 지원이 되고 있어요. 트랜스레이션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그 언어만 딱 바꾸면은 이렇게 인사 기본 사항들이 탁탁 언어가 바뀌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트랜스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지원이 돼서 이런 것들이 아주 바로 한 통에서 싱글 인스턴스로 전 직원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로컬 솔루션으로 가면은 전 세계가 아직 지원하는 솔루션은 없거든요. 이게 SAP의 가장 큰 장점이고 석세이프의 장점이죠. 아까 그 대시보드를 그 타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뜹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 바 차트 저런 식으로 떠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클릭하게 되면 더 디테일한 데이터까지 볼 수 있게끔 원 클릭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대시보드 계속 이렇게 클릭하면 저렇게 밑에 그리드로 엑셀처럼 쭉 나오고 저 그래프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누가 있는지 저걸 또 클릭하면은 엑셀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바로 데이터 그대로 리얼타임. 비록 클라우드가 이 개발 솔루션이 아니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양식으로 개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피버팅 하듯이 이렇게 선택해서 내 데이터를 바로바로 데이터화 시켜서 드리는, 이 정도만 돼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레포트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뽑아보면 2차 가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뭐 이런 재밌는 기능인데 뭐 채용 모듈에서도 이걸 쓰지만 평가 리스트에 대해서 그 피평가자들을 나열시켜 놓고 채용에 대한 캔디데이트를 나열시켜 놓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얼굴 보면서 인터뷰하면서 여기다가 점수를 매기고 썸스업 썸스 다운을 해서 가장 순위를 봐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비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건 비유도 제공을 하고, 평가가 굉장히 지금 그 업종을 떠나서 민감해요 이게. 사람들 어떻게든 인재를 구별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근데 인재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평가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성과관리 평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의 그 평가 지표가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KPI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세스 팩터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평가를 하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당연한 거고, 그건 뭐 차별화가 안 되는 거고, 저렇게 이제 KPI들의 샘플들, 다른 회사들은 어떤 KPI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업종별, 업무 도메인별로 저렇게 샘플을 보여준다.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참조하고 모디파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좀 재밌고, 저런 식으로 또 어떤 위저드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KPI를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치게 되면은 이 KPI의 텍스트가 정말 스페시픽 구체적이냐, measurable 아주 측정 가능하냐, attainable 달성 가능한 거냐, 아니면 그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어떤 그 연관성이 있냐, time dependent 시간 개념이 있냐,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얘가 좀 판단해서 이걸 해주는 재밌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런 엔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치는데 이렇게 좀 이건 좀 타임 디펜던트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액세서리처럼 보이지만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뭐 우리 회사가 쓰든 안 쓰든. 또 하나는 뭐 역량 평가라는 건 아직 들어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아까 이제 그 평가를 받아보시면 나의 명확한 목표, 그걸 KPI라고 그러고, 올해 저는 세미나를 2번을 해서 세미나 2번을 이렇게 코디네이션해서 우리 뭐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셨다. 그럼 그런 게 이제 KPI죠. 근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목표 하나 세웠다고 해서 어떻게 한 사람을 정확히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이를 역량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전반적인 그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상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다. 성실하다는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그런 평가가 점점 중요시 여겨지고 있어요. 목표에 대해서 S, A, B, C, D 이렇게 매기는 평가가 아까 KPI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을 S, A, B, C, D 5개로 딱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코멘트를 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라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저렇게 밑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조언, 이런 것들이 텍스트가 들어있어요. 이미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로 써 있는 걸 보면은 좀 더 와닿는데 그 원서를 보면 한글로 번역해놔서 약간 좀 어색함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대단한 거죠. 이게 저렇게 번역을 해놓고 저거를 복사를 해서 평가자가 그 코멘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다 콘텐츠죠. 예. 심지어는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여리다. 그럼 저 버튼을 막 누르면은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어요. 내리면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요. 상처 입을까봐. 꽤 오래전부터 있던 기능인데 사실 국내 정서에서 보면은 야 이거 뭐 좀 우리랑 안 맞는데 이럴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이거를 그냥 재밌는 기능이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컨설팅하는 고객은 이걸 쓰세요. 국내 기업이. 제가 이제 컨설팅에 몇 년 하면서 그 변화를 느끼는 거죠. 국내 기업이 이걸 써요. 이게 컨텐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요구사항은 아니었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처음에 재밌었는데 몇 년 쓰다 보니까 뭔가 제도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능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 보다 보니까 쓰는 거예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원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그래서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그냥 아무 커멘트나 쓰는 게 아니라 글로벌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다면 평가. 나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내 동료, 내 부하, 상사, 고객, 나하고 일하는 그 모든 그 고객들이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나를 다 평가하는 거예요. 360도로. 이게 지금 신입이시니까 부담되는데 근데 세상은 점점 부담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저를 평가해서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 다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 피드백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재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죠. 한 사람의 인재가 얼마나 그 황금알을 낳는지, 그리고 사람을 잘못 스태핑했을 때 회사에서 얼마나 큰 손실을 보는지, 이게 화두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이런 제도가 이렇게 정교화돼 가고 있고,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리포트를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오는 모바일은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내 모든 솔루션들이 뭐 모바일은 다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바일은 기본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고객들이 보시겠지만 모바일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지원은 다 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앱 하나 열면은 모바일이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시스템이 복잡한 화면들이 내가 보기 좋게 화면에 다 그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개발로 하기도 좀 많이 그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SAP에서 석세스 팩터에다가 이미 다 그걸 해서 이렇게 모바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내 눈에 노트북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죠. 휴대폰으로 지하철에서 딱 보는데 그 속도로 이게 보이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좋지 못해요. 그래서 석세스 팩터도 제가 이제 컨설팅한 걸로는 작년까지 굉장히 이 모바일이 다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느렸어요, 되게. iOS는 좀 빨랐고 안드로이드는 상당히 느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본 건데 모바일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제대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PC에서 하던 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 주고 코칭하고 멘토링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휴대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굳이 뭐 인사 시스템을 무슨 모바일로 해? 그 옛날 얘기죠. 지금 얘기했듯이 급여 근태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사람들한테 피드백 주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것들을 아주 정상 속도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게 올해부터 지금 퍼포먼스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바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했잖아요. 상시. 예. 부담스러운 얘기로 지금 들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모니터링 당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니터링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시할 수 있고, 내가 거기다 의견을 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남길 수 있는 게 모바일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오늘 이제 세미나 하기 전까지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급여부터 해서 인사 채용 쪽만
관리하는 게 인사팀이라고 단순하게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인사였죠. 네. 정말 인사팀이 앞으로 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오히려 보면 이제 사업 분야만큼 중요한 게 이제 인재 관리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제가 이야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인사 관리만 하기 위한 건데 이제 비즈니스가 중요시하고 비즈니스하고 동떨어진 것들은 이제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사 관리도 인재 관리. 예. 회사에서 인재 관리로서의 그 가치, 중요성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가치가 왜 이렇게 가치가 중요해진 거냐? 예. 저도 얘기한 거가 아마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HR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해요. 챔피언. HR 그 이제 책도 HR 챔피언이라는 책이 있듯이 HR 매니저, 뭐 HR 팀원 이게 아니라 HR 챔피언, HR 이네블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 인사팀 직원이지만 그 오너십을 가지고 직원들이 아까 그 현장에서 피플 매니저가 비즈니스 매니저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서포트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서로 자체적으로 인사 관리를 할 수 있어 비즈니스의 어떤 그 챔피언이 될 수 있게끔 난 서포트해주는 서비스해주는 그런 이네이블러의 역할을 하는 게 인사 담당자 인사 솔루션이라는 거죠.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평가 얘기에서 가게 되면 이제 이거 평가를 했어요. 아까 뭐 KPI로 SABCD 목표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360도로 여러 사람이 날 평가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정확한 평가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인재 한 명을 측정해내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인재일까 아닌가를 회사에서는 정말 알고 싶잖아요. 본인도 몰라요. 내가 인재인지를.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는 알까요? 지금 우리가 정말 회사에서 인재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가장 퍼펙트하게 인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사람 평가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인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꽃이에요, 꽃. 이 평가가 정확히 측정을 해야 정확한 그 사람의 보상을 줄 수 있고 정확한 일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측정이.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단어가 그렇죠. 저는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몰랐을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그렇죠. 들릴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좋은 의미로도 회사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서 예전에는 이제 고가 평가 이런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나를 왜 평가해?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성과라는 성과 관리, 퍼포먼스 매니저도 이름이 일단 바뀌었고 그래도 평가 냄새가 나죠. 내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역량, 이 사람의 능력을, 역량을 측정해 보겠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측정. 근데 측정도 사실 근데 뭐 측정을 해야 어세스먼트를 해야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아주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뭐 적성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검사죠, 검사. 정확하게 나도 날 검사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하듯이 검사를 받아야 진단을 하고 부족한 게 뭐고 오버어치한 게 뭔지 이런 걸 알아야 그 사람한테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계속 이제 그 화두고 기업도 화두고 개인도 화두고 본인도 본인은 평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솔루션들은 정교화되고 그런 툴들이 나오는 건데 석세스팩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같이 평가를 다 했는데도 현장의 그 피플 매니저가 직접 직원들을 평가했어요. 근데도 못 믿겠어. 했는데도 이게 맞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조정이 또 이루어져요. 조정. 이게 실질적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글로벌하게 어떤 제도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옆방 매치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워크숍에 딱 이제 사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 평가했던 피플 매니저도 다 들어와요. 배심원처럼. 그리고 법정이죠, 법정.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피평가자들은 들어오면 안 되지. 딱 그 평가 결과를 이렇게 놔요. 그럼 여기 5등급 중에 여기 이름들이 쫙 떠요, 이렇게. 메뉴판이 차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분들이 워크숍 하면서 이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해봤는데 이 사람 B 아닌 것 같은데 A인 것 같은데 왜요? 하고 막 이제 얘기하는 거지. 진짜 고객한테 피드백도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던데 보니까 맨날 늦게 출근하고 술 먹고 막 그러던데 막 이런 얘기들을 라이브하게 하면서 이 라운드 테이블 탁자에서 서로 이제 막 디스커션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은 없는데 이제 얼마나 그 얘기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게 그러면서 실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실제 그렇게 평가했는데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 영어를 진짜 잘해. 이 사람 좀 영어 잘한다고 인재입니까?
중국어도 잘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이제 팔이 안으로 붙겠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디펜스 오펜스 하면서 법정처럼 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 어떤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리즈너블하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에서는 잘 받아들이지가 않죠. 예. 뭐야 그런 평가가 어딨어. 그냥 팀장이 줬으면 쓰지. 사장님이 얘 뭐 좀 고생했으니까 비적으로 끄시지. 그게 우리나라 문화였다면 글로벌에서는 잘못하면 이거 소송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화가 생겼겠지만 재밌는 거는 이게 몇 년 지난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야 처음에는 막 되게 재밌다. 해외들 뭐 이렇게 하냐 이랬는데 야 이거 국내도 답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원래대로 했는데 불만이 너무 많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해서 어떤 법정처럼 결정이 나면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또 편할 수도 있고 이 문화를 따라가더라 이거죠. 기업들이 서서히. 저 이걸 보면서 야 컨텐츠의 힘이 이거구나. 이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석세스팩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시스템으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걸 쓰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석세스팩터의 장점이구나. 제도 전산 솔루션이지만 제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컨텐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 이런 뷰로 뭐 나인박스처럼 이런 뷰에서도 여기 이쪽이 가장 핵심 인재, 여기 중간 인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인재인지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 보면서 서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그냥 단순한 툴 같지만 그런 이제 심오한 뜻이 있는 거죠. 인재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인재풀이 측정이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위크 포인트와 스트롱 포인트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경력 커리어 디벨롭 플래닝을 할 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단이 돼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 처방에 대해서 플랜을 짜는 거예요. 이 사람 50% 뭐가 부족하다, 25% 부족하다, 준비가 돼 있다. 그걸 다 측정이 돼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가장 그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 단순히 조직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포지션 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고 그게 이제 그 자리가 공소기승했을 때 후보자로서 가장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면 이런 어떤 석세션 플래닝 같은 것도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죠. 비교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재 아까 얘기했던 그 인재 풀을 만들어서 그 적합한 인재 풀을 갖고 적시에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장소에 스태핑하는 게 이 인재 관리의 핵심이죠. 이 석세스 팩터의 가장 철학은 이 인재 관리.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래서 인재 적임자를 이 검색해내는 알고리즘들, 그런 툴들이 그렇게 지금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페이스북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 잼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공지도 하고 페이스북처럼 자기가 동영상 막 올리고 그럼 그걸 서로 다운받아서 보고 재밌는 거 막 서로 그룹 지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이제 회사 내에서 페이스북 같은 이런 거를 쓰지는 않으시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 도입하는 업체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데서 잼이라고 하는 기능들. 여기 이제 모바일까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젊은 층일수록.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채팅하듯이. 아까 이제 GHR 얘기, 아까 지금 석세스 팩터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그 창신 사례 얘기했지만 요게 이제 그 오디트를 한 거예요. 나이키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모듈별로 방송의 차트로 지금 헬스 체크를 한 거죠. 이런 거를 딱 나이키에서 딱 보고 수주를 주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이런 시장이 된 거죠, 이제. HR의 운영 상태가, 직원들의 어떤 운영 상태가 바로 그 회사의 헬스 체크가 되고 그 모 회사에서 이 회사한테 수주 물량을 주냐 안 주냐까지 연결이 되는 사람 관리가 브랜드에 직결되는 이러한 사례를 글로벌에서 여기 중국, 베트남 여러 나라를 저희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BS에서 갖고 있는 GHR 솔루션으로 만든 실제 화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내만 했냐고 질문했는데 해외의 법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 대시보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메인 화면에서. 그 3레벨들이 이런 것들을 해외의 어떤 헤드카운트, 사람들 숫자라든가 현 시점의 사람들의 어떤 숫자, 인건비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보고 싶은 거.
채용 현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지금 GHR로 이제 개발한. 와. 예, 이쁘죠? 그래서 이제 이해도 이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컬 솔루션으로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 석세스팩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회사 입맛에 맞게 이쁘게 하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알고리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컨텐츠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제품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것도 이제 GHR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포맷대로 만드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클라우드는 그 포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들이 다 끌고 올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고객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회사가 쓰는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주는 장점이 있죠. 국내 솔루션은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는 거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GHR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국내 이제 국내 예를 들게 되면 국내 이제 근태에 대한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바뀌어가지고 52시간 이란 게 요새 하도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52시간 많이 나오잖아요. 고객들이 영업시간에도 50시간 돼요? 이거 막 물어보거든요. 요새. 왜냐면 지금 근로기준법이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50시간이 뭐냐면 하루를 8시간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5, 8, 40. 일주일 5일. 40시간을 원래 근무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40시간 이상은 다 초과근무 수당이 초과거든요. 근데 뭐 야근 뭐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요. 근데 법으로 야 이제 52시간을 초과하지 마. 그럼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좀 뭐 하는 이슈가 생기겠죠. 직원들은 좋죠. 12시간 이상 뭐 근무하지만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뭔가 시스템에 적용해야 되고 당신이 일한 시간에서 지금 52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몇 시간 정도를 더 야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몇 시간이는지를 측정해 줘야 되고 그럼 야근을 한다면 몇 시간까지 야근이 가능한지 이것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 이런 게 이제 국내에 생긴 법이라. 그럼 이거를 굉장히 이제 또 회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겠죠. 그럼 내가 근무한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무한 시간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야근에 대해서는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한 거에서는 야근 수당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큰 이런 것들이 지원해주는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석세스 팩터에서 국내 시장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리 GHR 솔루션은 이미 국내에서 구축을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런 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통해서 하이브리드로 석세스 팩터도 아까 장점과 컨텐츠 장점 이런 이제 바로 국내에서 요구사항을 바로 들어주는 장점 법적인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게 빠르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로 저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두 업체가 하나는 개발업체 하나는 석세스 팩터 그럼 두 업체가 코어해서 컨소시엄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렵겠죠, 계약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한 팀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SAP와 같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쟁사와 BSG와 그 차이점은 이제 SAP랑 같이 BSG는 그렇죠. 같이 원 브랜드. 원 브랜드로. 고객들은 항상 원 브랜드 아니면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SAP의 어떤 SAP면 SAP로만 해야지. 그것도 원 브랜드지만 사실 제품은 SAP지만 구축하는 업체가 원 브랜드여야 되거든요. 근데 BSG가 구축이 누가 하냐가 구축을 두 업체에서 해요. 그러면 그게 더 불안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SAP와 GHR을 같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원 브랜드처럼 저희는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유지보스도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전략이 하이브리드지만 원 브랜드다. 시장의 요구에 지금 딱 맞는다. 그래서 지금 많은 파이프라인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것들을 사례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이런 전격적인 그 영업 대회비지만 이렇게 저희가 방법론을 한번 오늘 세미나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솔루션 소개지만 사실 좀 그 원래 목적은 국내 지금 HR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뀌고 있고 그 ERP 중에서도 HR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변방일 수 있어요. HR 좀 독자적으로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업종에도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규모에도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그래서 HR에 대한 솔루션도 다양하고 그 중에 특정 솔루션 우리 BSG에서 지원한 솔루션을 저희가 좀 말씀드렸지만 솔루션보다는 지금 인사 시장이 국내외로 이렇게 좀 가려운 데가 있다. 근데 정작 그것을 베스트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지금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래서 저희 BSG에서는 이런 한번 전력으로 어떤 최상은 아니지만 최적의 한번 제안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한번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제안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이걸 보시고 좀 필요한 부분이 이 중에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상담을 드리고 도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희가 여러 사례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웨비나 방송은 마무리하고 다음 네 번째 S4HANA 컨버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